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벌써 5월입니다. 5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리딩입니다. 5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초식동물 특집입니다. 첫 번째 양, 두 번째 얼룩말, 세 번째 라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한 장 열게요. 풀문 인 파이시스 카드가 나옵니다. Forgive 카드예요. 자, 첫 번째 카드는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첫 번째 카드를 뽑은 이유는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가 궁금해서 솔직히 별자리를 좀 보고 싶어서 꺼낸 카드기는 해요. 앞으로 이제 나올 카드들에서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물고기 자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상승궁이 물고기 자리일 수도 있죠. 자, 물고기 자리 12별자리의 마지막 별자리입니다. 정말 설명하기 힘든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죠.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이 좀 많고요.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많은 걸 안고 갑니다.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뭐 털고 이겨내고 뭐 이러기 나름인데,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긴다? 이런 것도 좀 강해요. 그래서 좀 매력적인 분들이 많은 게 물고기 자리입니다. 약간 아티스트한 느낌이 좀 있어요. 부제는 뽀기부입니다. 이 단어 바보타로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용삐입니다. 용삐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 용삐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별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이혼을 했거나 이랬을 때. 그럼 이제 이 분은 부모님들의 싸움이나 이런 걸 봤겠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생각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엄마 쪽이 됐든 아빠 쪽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용서해 준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할 거고요. 정말 오래 사귀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에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보통은 뭐 화를 내든 뭐 털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기 인생에서 일부러 가져가요. 용서라는 단어를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아픔은 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보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remember thinking to yourself the first time you saw me? 카드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라는 카드가 나와요. 문장이 길죠. 그런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first time입니다. 첫인상, 첫 만남, 어떤 강렬한 것들, 그 강렬함이라는 것이 이 분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지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귀다 보면 안 좋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원천이 되는 게 첫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어떤 강렬한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 것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첫 만남이 중요한 분인 거잖아요. 바꿔 말해 어떤 A라는 사람이 분을 얻으려고 사귀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한다 한들 이분 눈에, 즉 첫 만남에서 이분이 어떤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분을 얻고자 하는 그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분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인상 이런 것에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당히 인기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고기 자리가 12별자리의 가장 마지막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동되는 순간 겪었던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래닛 카드부터 열겠습니다. 머큐리 카드가 나오네요. 머큐리는 수성입니다. 대화와 관련되어 있는 별자리입니다. 어떤 교감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사인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양자리가 나옵니다. 물고기 자리 다음 별자리가 양자리죠. 그래서 두 별자리는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하우스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느낌적으로는 문사인이, 그러니까 달사인, 음력궁이 물고기 자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태양궁이 양자리인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지금 이 세 장의 카드가 알려주는 것은 이분은 상당히 사회적으로요 활동가입니다. 양자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를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갈래? 라고 이제 누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 오 좋아 놀러 간다 우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없죠. 나도 그냥 뭐 가는데 동참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아. 회비내라면 회비내고 뭐 가져오라면 내가 가져가고 이럴 수 있는데 뭐 내가 어디를 가는 뭐 일정을 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거 뭐 회의하면은 참석은 할 수 있어.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리 분들은 뭐냐면 놀러 가기로 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나와 전부. 일단 회의를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는 머큐리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정말 잘하시고 어떤 그 집단의 리더 같은 그런 걸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6번째 하우스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소 차갑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의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정말 진심일 겁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션이 따로 있잖아요. 나만의 시간, 뭐 나만의 취미, 혹은 뭐 가족, 뭐 친구들,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성취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지거나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과감히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인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 나는 일이 바쁘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책임질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마음을 닫겠어.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잘한다라는 캐릭터 자체가 일단 너무 빈틈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왠지 이분 앞에서는 말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공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이제 그 안에서 이분이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여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고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방에 혼자 있을 때는 넷플릭스 틀어놓고 이제 우는 거죠. 나의 눈물을 보여주지 않겠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분이 양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발화점이라는 게 중요한 별자리거든요. First time, 뭔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나 어떤 그 스파크 같은 것들이 나머지 시간들을 거의 다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원즈가 있어요. 양자리 카드입니다. 양자리이신 것 같아요. 양자리나 사자자리, 이것도 사수자리예요.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게 파이어 사인 분들의 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인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개의 동전도 있어요. 사업가 기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스타의 역방향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퀸 오브 스워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타로가요, 그대로 말을 해줬습니다. 그냥 이분은 상당히 스마트하고요, 일적으로 상당히 추진력도 있으신 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느껴지는 이 페이지 오브 원즈는 이분이 호기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카페면 카페, 뭐 식당이면 식당,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저질러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에 대한 것들의 책임도 질 줄 아시는 것 같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이거 좀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일단 시작을 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진득하다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 그리고 첫눈에 끌린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액션을 취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오래 가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머큐리가 나와 있는데, 머큐리 카드죠. 타로 카드에서 가장 머리가 좋으신 분이 퀸 오브 스워드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계산도 빠르고 절대로 이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로는 거의 변호사급에 가까운 말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더 카드는 나와야 되니까 사수자리일 확률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의 성향 중에서 뭔가 이렇게 넘치게 하지 않는 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무엇인가 호기심이 생기고 막 추진을 하다 보면은 뭐 덤벙대거나 실수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분은 그것에 대한 밸런스를 참 잘 맞추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뭔가 넘치지 않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솔직히 이 두 카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스타일 역방향입니다. 스타일 역방향은 이분이 뭔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4개의 동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될지는 몰라도 이분에게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하나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단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멋진 소설을 하나 내가 써보고 싶어. 내가 작가는 아니야. 그래도 한번 제대로 된 소설을 하나 만들어서 뭐 웹에 연재를 하든 뭘 하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지 못한 거죠. 바꿔 말해 뭔가 정말 하나를 이루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픔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 하나가 이 분을 좀 많이 누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미련을 쫓아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인생은 잘 사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게 좀 있다 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겠죠. 이 분이 꺼냈던 카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이 first time, 너가 나를 처음 봤을 때. 자,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어떻게 될지가 나오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오, 좋아요. The Sword and Rose가 나왔어요. 뭔가 명확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분은 참 똑부러지는 분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열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주 좋아요. The Sword and Rose와 패션은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제가 일단 타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두 에너지는요, 이 양자리로 추정되는 이분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아, 너구나. 난 너를 만나야겠구나. 너를 사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활동적인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한 장씩 꺼내볼게요. 일단 여러분은 퀸 오브 원즈 역방향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7개의 지팡이 역방향이고요. 그렇군요. 왜 이런 카드를 꺼냈을까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위로 포춘이 나오고요. 아주 좋아요. 언더라잉은 체리엇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개자리일 확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것은 개자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뭔가 명확해지고 열정이 있고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이 열정이 있는 분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장애물이 일단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나온 카드가 퀸 카드죠. 그런데 이분이 꺼냈던 카드도 퀸이에요. 퀸 둘은 친구다 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동성 친구를 의미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면 두 분이 친구처럼 알고 지낸 어떤 분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퀸 오브 원즈의 역방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투심도 많고요. 화도 좀 많이 내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혈질인데 약간 열정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잘못 건드리면 불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리엇의 역방향인데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고 뭔가 진취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렇게 약간 좀 멈춰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변했지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해 여러분들의 이전의 모습을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이전에는 여러분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멍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좀 멈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저는 이게 뭘로 살짝 느껴지냐면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 옆에서 친구처럼 있으면서 좀 서성이면서 신호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만나보면 안 돼? 나한테도 기회를 좀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야 무슨 소리야 됐어 칵 죽여버릴까 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거절을 좀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명확합니다.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사귀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재회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신호를 보냈는데 아니야 됐어 하지마 소름 돋아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벽을 두기는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쪽에서 가능성이란 걸 좀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그 부분에서 확실함을 좀 더 가진 것 같아요. 위로 폴춘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로 폴춘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요.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이클은 있었죠. 근데 그 사이클은 그냥 알고만 지냈던 사이클인데 지금부터 뭔가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뭐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뭔가 하나의 챕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분 사이에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과 여러분들 두 분 어떻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A time to give rather than take 카드가 나옵니다. 처녀자리의 신월이에요. 주는 것보다 받아야 될 때이다 라는 카드고요. 솔직히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처녀자리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없습니다. 한 장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기만 받았기 때문에 이젠 줘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기는 해요. 나는 받는 사람이잖아, 너희가 나한테 줘야지, 이유는 없어, 내가 이쁘니까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주기만 한 거죠. 헌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걸 좀 챙겨야 된다라는 말이 거기도 해요. 이 카드는 솔직히 그것을 더 많이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솔직히 그랬을 확률이 좀 높은 게 뭐냐면 다 멈춰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막으려고도 했고요. 이게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알고 계신 분인 것 같고, 이 카드가 지금 나와 있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주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겨울이가 나옵니다. 겨울이가 앞으로 나올 카드 2장을 다 등졌어요. 보지 않는 거랍니다. 자, 이 겨울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등져 있어요. 한 장을 열어볼게요. 이동을 하는 배가 나옵니다. 배를 등졌어요. 마지막에는 책이 나옵니다.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이걸 어떤 연관성으로 이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5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편이라는 분과 여러분이 인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연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긴 상당히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와 있는 르노만드마저도 두 분 사이에는 일단 역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르노만드에는 왼쪽으로 보는 사람 카드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이고 하나는 겨울이죠. 여기는 겨울이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이 남성분이다 뭐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다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등진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등졌냐? 이동해서 무엇인가로 가는 것인 거죠. 바꿔 말해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간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주기만 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도 좀 줘라 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진짜로 바라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좋지 않은 거라면 너를 위해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를 챙겨라 라는 말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챙기라는 말 안에는 이분에게 안 좋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2개인 거죠. 바꿔 말해 배를 타고 가서 어디론가 가는 것, 이 책으로 가는 것이 이분에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게 자신을 챙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 책이 중요하겠죠. 이 책이 목적지니까요. 근데 이 책은 뭔가 닫혀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될 정보가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걸 알고 싶었다라는 겨울이에요. 여러분이 삶이 좀 멈춰져 있잖아요. 솔직히 이 체리엇 카드는 뭐냐면 가다가 차가 퍼진 겁니다. 고속도로나 뭐 이런 데서 퍼지면은 긴급 출동 금방 오죠. 그런데 이제 약간 노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출동 차도 좀 찾기가 힘든 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인생이 멈춰져 있는 걸 아시는 상대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것은 알 수 없는 거래요. 바꿔 말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나를 위해서 이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해 이 책에 뭔 내용이 있는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카드가 뭐냐? 어떻게 연관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12번 카드, 커플 카드가 나와 있어요. 바꿔 말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리딩 새로운 인연은
이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뭔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돌아본 게 연인이래요. 바꿔 말해 여러분이 이분 말고 다른 분을 좋아한 건가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알고 싶어서 계속 그쪽 에너지로 빨려 들어가는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멈추게 만들었고 이분이 볼 때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더 이상 이걸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를. 그리고 여러분을 챙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커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윌로 온 거죠. 바꿔 말해 이 윌은 여러분의 멈춰져 있는 것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분을 좋아하게 됐다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윌이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것을 제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두 분은 어떻게든 시작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여러분들을 좋게 봤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이 첫 인상으로 봤던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을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은 이분 말고 다른 분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기다려줬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 내가 기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분이 느낀 거예요. 나에게 기대로 오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일단 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진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향하는 마음이 크게 없습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Ask your angels 카드가 나와요. 이제부터 꺼내는 카드는 다 여러분들의 카드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한번 가본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거죠. The situation will improve.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꺼냈어요. 뭔가 좋아질 겁니다.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카드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드래곤플라이로 보네요.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뭔가 밝고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다. 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것마저도요. 사랑한다라는 감정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Something bigger is on the way. 뭔가 큰 것이 여러분 앞에 오고 있대요. 제가 느껴지기엔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가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대요. 큰 무엇인가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카드가 나오려고 춤을 췄습니다. I wish things could be different. 나는 뭔가 이제 좀 달라지길 바래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도 아닌 뭐도 아닌 애매한 것에서 내가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좀 달라질게 라는 말인 것 같아 보여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더 열겠습니다. 6번 카드가 나오네요. 인조이 타임인데요. 일단 6주와 6일인데 6일이면 이제 뭐 일주일도 아니죠. 일주일도 아닌 뭔가에 일이 벌어진다 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5월에 이분과 뭔가가 시작이 되는 어떤 조짐이 있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본격적으로 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인조이 타임이라고 돼 있죠. 그냥 재밌게 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멈춰 있잖아요. 삶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일단은 이분하고 뭔가를 해서 그냥 재밌게 놀아봐라 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좋은 무엇인가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Something bigger is on the way. 뭔가 큰 것이 여러분 앞에 오고 있으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걸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애매한 입장은 안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분이 바라는 무엇인가 할 겁니다.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게요, 양 리딩이었네요. 여기 양자리가 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알았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5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심층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별자리와 관련된 카드를 좀 하나 꺼내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Capricorn 카드가 나옵니다. Unleash your kindest self 카드예요. 자, 염소자리 카드로 스타트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분이 염소자리다 라는 것일 수도 있죠. Unleash your kindest self. 이 문장 자체가 염소자리 여러분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염소자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챙겨준다입니다. 무엇인가를 베풀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주는 분들이 바로 이 염소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염소자리 분들이 그렇진 않겠죠.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도 나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땐 남들한테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는 좀 서툴러 해요. 내가 베풀어주고 거기서 받는 사람의 즐거움을 보는 것에 조금 더 많은 즐거움을 찾는,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염소자리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너무 베푸는 것을 남에게만 하지 말고 본인에게도 베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 카드가 지금 나와 있다면 저는 느낌적으로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좀 받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는 분인데 억지로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분의 어떤 방어 같은 걸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염소자리의 어떤 분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소자리는 12월 24일쯤부터 스타트하는 별자리예요. 한참 겨울일 때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메시지 카드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ever wish could read your mind when? 카드를 꺼냅니다. 너는 너의 마음이 뭔지 읽어내고 싶은 때가 있어? 그럼 그건 언제야? 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 카드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뭘 진짜 마음에 갖고 있는지를 읽어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 그리고 그건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 상대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애매한 듯한, 그리고 나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이 사람은 나에게 뭘 원하는 거지? 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솔직히 앞에 나와 있는 이 카드도 그렇고요. 이 카드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잖아.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베풀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뭔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건데, 이 카드와 같이 나왔다면, 이별이 됐다면 그 이별이 왜 됐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별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사랑에서 뭘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 카드 두 장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 사랑에서 무슨 삽질을 했던 거지?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분에게 원하지 않는 결말이 하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3장을 꺼냈는데요. 이 3장의 카드가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자,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플래닛 카드부터 열어볼게요. 달 카드가 나옵니다. 문 카드가 나오고요. 자, 사인 보겠습니다. 일단은 염소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물병이 나오고요. 자, 하우스 보겠습니다. 하우스는 5번째 하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참 제가 어휘력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단어가 떠오를까요? 가련하다? 가냘프다?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물병 자리도 그렇고요. 문도 그렇고요. 사랑의 어떤 즐거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의 형태도. 그런데 이 분이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보기 이쁘고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장 중요한 카드가 문이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 사랑은 이 정도가 사랑인 거지 뭐 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보다는 훨씬 더 강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슬픔도 배로 많고 기쁨도 배로 많고 눈물도 배로 많고 웃음도 배로 많고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감정과 자기가 느끼는 느낌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놀이동산 같은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즐겁다는 게 자이로 드롭을 타서 느끼는 익사이팅이 아니라 회전목마나 풍선타기나 뭐 이런 느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콩달콩 하는 사랑을 원하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본인이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거죠. 앞에 첫 번째 카드가 이런 카드가 나와 있다 보니 이분이 전에 했던 사랑이든 전전에 했던 사랑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서 큰 아픔 하나를 겪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어떤 분에게 사랑적으로 좀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 카드가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열어볼게요. 7개 컵의 역방향이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아하, 러버스가 나와 있어요. 일단 사랑이 이분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4개의 컵이 있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아하, 선이 나와 있어요.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메이저 알카나가 무려 3장이나 있죠. 여사제, 태양, 러버스가 있어요. 별자리로 보자면은 사자자리, 쌍둥이 자리, 물고기 자리인데 일단은 이 달마저도 물고기 자리와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물고기 자리라는 어떤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더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물고기 자리인데 뭐 상승궁이 염소 자리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뭐 2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한동안 사랑을 안 했습니다. 사랑을 휴업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수정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 전자상가 가서 컴퓨터를 하나 맞추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뽑게 되잖아요. 뭐 하드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마더보드, 뭐 램은 뭐 어떤 걸로 끼울 것인지 조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전의 컴퓨터에서 뭔가 하나 부품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속도가 빠르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자꾸 고장이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분은 그 부품 하나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부품의 특징 같은 것들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맞는 컴퓨터를 조립하겠다라는 그것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우 됐어, 컴퓨터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휴대폰으로 뭐 하면 되지, 요즘 휴대폰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잘못 조립된 그 컴퓨터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한동안 멈춘 거예요. 그러다 이 분에게 지금 뭐가 생긴 거냐면 다시 사랑이란 걸 좀 해보자 라는 건데 그 안에 느끼게 된 거는 뭐냐면 행복해지고 싶다입니다. 바꿔 말해 지금 사랑이 불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다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조립한 컴퓨터가 나를 스트레스를 줬잖아. 내가 원하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뻥났던 거잖아. 내가 상처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았잖아. 너무 상처받아서. 그랬는데 다시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컴퓨터를 조립해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새로운 인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만나지는 어떤 시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어떤 타로 리더도요, 이 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리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저 역시도 이 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카드는 그냥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냐면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서랍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서 하나씩 놓는 거죠, 바닥에. 그리고 그 물건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나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하이프리스티스입니다. 그냥 직감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도 되는 카드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이걸 보시는 타로 리더 분들 중에서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신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길 바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리딩에서 이 카드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게 의미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러버스예요. 사랑이 있어요. 이분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그런데 놓은 건 아니고요. 잠깐 휴업한 거예요. 피곤이든 뭐든 이 분을 눌렀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쉬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보면 보겠죠. 내가 다른 사랑에서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내려진 결론은 뭐냐면 아픔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확실치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떤 사랑이 나의 궁극적인 사랑일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목표에서. 이게 이분한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랑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저 사람과 사랑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랑의 모양이. 나한테 정말 맞는 사랑은 뭘까? 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디서 찾느냐? 용산 전자상가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염소자리잖아요. 염소자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노력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게 맞죠. 뭐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런데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대로 보답이 돌아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고 너에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랑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봤을 때의 카드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선배 오랜만이에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본대요. 일단 유혹을 좀 잘하는 분이다. 그렇게 본답니다. 제가 꺼낸 거긴 하지만 일단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 일을 하나 봐요. 바꿔 말해 일단 여러분들이 외모가 출중하다. 나는 인기가 많아. 난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내가 유혹해서 안 넘어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는 게 어려운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는 그런 캐릭터로 보고 있답니다. 솔직히 이게 백설공주 계모 거울이잖아요. 나쁘게 보면 정말 나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꼬시고
마음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한 장 휙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놓을게요. 왜냐면은 스플릿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놓겠습니다. 7개의 펜타클이 나오고요.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저 개모고 거울 카드이기 때문에 타로를 다 열어보면서 볼게요. 페이지 오브 컵스의 역방향이 있고요. 이상하네요. 아하,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있어요. 언더라인은 템퍼런스의 역방향이 나와 있어요.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건 맞아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과 여러분이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 것은 두 분이 아직 만난 건지 아니면 서로 모르고 있는 관계인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와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사수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도 강한데 두 분 사이에 도대체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여러분들과 이분은 그닥 관계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바꿔 말해 아직 만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 느낌이 뭐냐면 인위적인 만남 같은 것에서 만나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술자리라든지 혹은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로 뭐 어떤 어플이나 뭐 이런 것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만나게 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진지하게 만나자고 하는 자리가 있고 그냥 캐주얼하게 만나다가 알아가 보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진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플 같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채팅을 좀 했겠죠. 그래서 어디서 약속을 잡고 뭐 커피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가 되면은 저는 뭐 진지하게 사귈 사람을 만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재밌게 놀고 그냥 밥 먹고 데이트하고 뭐 그 정도를 원해요. 라고 해서 저도 뭐 부담 없이 만나는 게 좋아요. 정도로 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느껴지는 것과 여러분도 이분을 볼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소 진중하지 않구나 사람이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을 볼 때 유혹이 나오고 이 유혹이라는 카드 자체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꼬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말고도 옵션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휙 하고 튀어나온 카드가 7개의 동전이죠. 이게 옵션 카드입니다. 일단은 7개의 동전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키워놨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열매를 따야 되지?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나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그 중에 한 명의 후보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페이지 오브 컵스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그래도 이분은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을 텐데 그 만남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이분이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소 이 만남은 진짜 오늘까지 만나고 끝나는 만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열리지 않는구나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진중하게 누군가를 만날 마음이 없구나. 원하는 것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냥 밥 먹고 가고자 하는 그런 거였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다소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백설공주 계모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데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리를 나갔을 때 이빠에 힘주고 나간 거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소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게 좀 있나 봐요. 뭐냐면 이분이요 사랑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제가 느껴지기로는 나와 있는 카드로 봤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휴무를 한 건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걸 보는 거예요. 바꿔 말해 그 미묘한 어떤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분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분은 왜
여기까지 나오게 됐을까? 나를 만나러. 이분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가볍게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쁘게 보려면 이분은,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진지한 관계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만나고 끝나는 그런 캐주얼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는 아니에요. 그 카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볼 카드가 아니에요. 템퍼런스는. 이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분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역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한테 호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건데,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맷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 안에서 관계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들어와 있죠. 두 분이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는 사람이 되든 계속 뭐 만나서 가볍게 만나는 걸 앞으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뭘 하든 뭔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새로운 인연인 건 맞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보통의 연애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왜 이렇게 한 벽을 두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벽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하면서 온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힘주면서 유혹을 하러 나온 건데, 그럼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유혹을 하진 않나 봐요.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Walk through your fears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인 스콜피오 카드예요. 정갈자리의 신월 카드고요. 정갈자리 카드라고 할 만한 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시간의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갈자리 다음이 사수자리고요, 사수자리 다음이 염소예요. 물론 그게 그렇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염소 다음이 물병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간의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너의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하라는 말이에요. 데미지가 있을까봐 선뜻 나서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됐든 만나나 봅니다. 초밥집을 가든 뭐 어딜 가든 일단은 만나긴 하나 봐요. 얘부터 먼저 나왔으면 뭐 말 다 했죠. 자, 그리고 뜬금없이 다시 나옵니다. 앵커가 나왔어요. 그다음 카드는 우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냥 카드 계속 따라가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원이 의미하는 게요, 여럿이 모인 장소예요. 백화점, 스타필드, 아무튼 큰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럿 모이는 그런 장소예요. 공공의 장소기도 하고 진짜 식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우연찮은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상대편은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도시라는 거예요. 바다에 내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뭐 유조선 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배도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안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 안정감, 나의 뭐 생활의 안정감, 이런 걸 다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내가 꼭 쥐고 있었던, 나는 이걸 놓치게 되면은 나는 불안해져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고집에 가까운 카드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바가지를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허탕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물을 끌어올리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연찮은 어떤 일에서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는 뭐냐?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해봐라라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두 분이
시작을 하는데 일명 밀당인데 이 밀당이 이유 있는 밀당이에요. 내가 먼저 뭐 주도권을 주고 뭐 넘기고 뭐 이런 걸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들에서 가지고 왔던 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희망은 본다라는 거죠. 이 관계 자체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일단 번호 조합을 열겠습니다. 곰이 나왔고요. 곰이 의미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입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타로에서도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 분이 안 맞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알아가는 건데 그게 연인처럼 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 관계가 조금씩 커져갈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약간 친구처럼 지낸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은 아니에요. 허울은 친구일 수 있어도 두 분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건데 이게요,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장 크거든요. 물론 이게 물 안에서 이렇게 곰이 허우적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낭비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 관계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뭐냐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단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대라고 하늘에서 동전 하나를 던져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의미예요. 뒤에 뭐 잘 되든 지고 뽑든 뭘 하든 이건 몰라. 우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기회를 줬을 뿐이야 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분이 뭔가를 할 때 조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걸 가도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거죠. 그런데 가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뚫고 가보라라는 거죠. 그게 이 용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15번 카드가 느껴지는 게 이 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연인이 된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들을 올려보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사랑의 히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 너도 상처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도 그걸 말하고 싶진 않지.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각자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겼어. 그치? 그런데 그게 너와 나의 관점에선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알아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석세스가 나왔습니다. 뭔가 성공한다. 제가 지금부터 꺼내는 카드는 다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예요. 석세스. 성공한다라고 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에요. Look for sign 카드가 나오네요.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인이 뭔지 그걸 잘 들여다보라는 의미예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봐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Celebrate your love. 오, 사귀나요? 저 또 리딩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자, 르노만드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어떤 사랑적인 사람은 맞나 봐요. 일단은 러버스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인인데 이게 뭐냐면 연인일까 아닐까, 나에게 정말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분은 여러분과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축복하라고 할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잖아요. 솔직히 두 분이 아직 만난 것 같지 않아서 굳이 이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상대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I want to be more than friends. 나는 친구 이상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일단은 저는 프렌즈로 시작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그런데 Celebrate Your Love가 나오고 러버스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이 말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건 OK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왕 카드 꺼내겠습니다. 일단 양자리가 나옵니다. 양자리 시즌이 업로드 되고 있는 이 시기가 양자리의 거의 끝이에요.
원 month가 있고 원 week가 있죠. 앞으로 일주일 뒤 혹은 한 달 뒤, 그리고 숫자 1. 그러면 이제 5월 1일이 되겠죠. 11일, 21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서 꺼낸 카드, 나는 친구 이상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한동안 친구로 지내고 뭔가가 되는 게 염소 자리, 그러니까 올해 겨울부터 뭔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5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분 오시길 기대하면서 카드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처녀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Assess the situation 카드예요. 자, 첫 번째 카드로 Assess the situation. 지금 이 상황에 접근해라, 그리고 평가하라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 앞에 나타날 새로운 분이 어떤 별자리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뽑은 거예요. 일단 처녀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녀자리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각들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내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고 외톨이 같은 느낌도 있어 보이는 분들이 바로 이 처녀자리입니다. 그런데 처녀자리 여러분들의 또 가장 큰 키워드는 헬퍼입니다. 어떤 분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정말 헌신을 다해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처녀자리 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조용한 성향의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상대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벌어졌던 한 가지 일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이유와 기타 등등을 찾고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 이 상대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akes you a good partner? 뭐가 너를 좋은 파트너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좋은 파트너라는 것은 뭐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되는 건 뭐야? 하고 있는 건 뭐야? 뭐 이런 것을 물어본 거죠. 상대편이 생각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너는 나의 사랑, 나는 너의 사랑,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를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시너지를 주고 서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즉 노력이라는 것이 이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약간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살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분들과 이제 파트너가 된다면 인생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동기부여도 생기게 될 것 같고 배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전제로 만난 게 관계이긴 하나 사랑만이 전부가 또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정말 이분이 좋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3장의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 카드 3장이 이 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먼저 플래닛부터 꺼내보도록 할게요. 플래닛은 플루토 카드가 나옵니다. 자, 스콜피오 카드가 나오고요. 정갈 자리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하우스 카드를 보겠습니다. 하우스는 11번째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플루토가 나와 있어요. 플루토는 다시 되살아나다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되살아났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기 전까지 모든 걸 다 털어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픔이 됐든 뭐가 됐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솔직히 이 카드들이 의미해주는 게 집착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결과물이 하나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정말로 많은 프로세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장의 공정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상품이 잘 안 팔린 거예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 디자인이 잘못됐을까? 마케팅이 잘못됐을까? 품질이 안 좋았을까? 가격이 안 맞았을까? 뭔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하잖아요.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에서 이 분이 어떤 사랑을 했나?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좋은 파트너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 같아? 라고까지도 물어본다면 이분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심오한 무엇인가라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이분은 가볍게 만날래? 라고 한다면 정말 가볍게 만날 분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너가 가볍게 만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만난 거야. 라는 거죠. 하지만 진지하게 가볼래? 라고 한다면 정말 진지함의 끝을 보여주시는 분 같기도 해요. 솔직히 선을 넘는 집착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또 가지고 있는 성향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분이 어떤 인맥이라고 할까요? 어떤 커넥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상당히 집착하고 나만을 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좀 이분에게서는 중요한 걸로 보여져요. 내가 너랑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끝까지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분을 사귀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A라는 분이 사랑이 소원해져서 이별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가보면 그 A라는 사람이 이분을 놔두고 다른 분과 바람을 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분 성향은 다시 돌아와주면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실망을 가져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까진 이해하겠어. 하지만 난 널 떠날 수 없어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더 매디션의 역방향이 나오고요. 매디션의 역방향이 나왔다고요? 그래요. 문 카드까지 나오네요. 뭐죠? 카드가 안 좋은데요. 두 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나오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풀 카드가 있고요. 참 말하는 게 시가 된다고 이분의 어떤 뭔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는 체리엇의 역방향 되겠습니다. 밑에 위로 꼴준이 있어요. 여러분을 만날 건가 봐요. 그랬네요. 그건 맞습니다. 자, 이분이요. 안 좋은 일 당하신 거 맞아요.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힘들었습니다. 메이저 알카나가 참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요. 매지션, 문, 풀, 체리엇. 무려 4장이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바꿔 말해 이 분의 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큰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때가 이분에게 상당히 많은 변곡점을 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밑에 위로 폴춘이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 안에 지금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에게는. 그런 상황이고요. 언더라인 카드가 체리엇의 역방향이죠. 이분이 개자리다. 솔직히 저는 느껴지기에는 스콜피오인 게 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처녀 자리가 나오긴 했으나 저는 이분이 정갈 자리일 확률이 좀 많이 높을 것 같고요. 체리엇의 역방향이 나와 있었다라는 말은 이분이 삶이 멈춘 거예요. 차가 퍼진 거죠. 어떤 일을 통해서 퍼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매지션의 역방향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분을 깨우지 않으면요 계속 잘 수 있어요. 이분은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똥도 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이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문에
역방향이 있죠. 문카드가 솔직히 뭐 감정적으로 너를 너무 사랑해, 감정적으로 복받쳐 올라, 뭐 이런 카드로 쓰기는 하는데, 문카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문카드예요. 문카드 역방향이죠. 어떤 비밀이나 무엇인가가 표면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것은 불안함이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욱거리고 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솔직히 그게 문의 정방향인데, 문의 정방향 같은 경우가 어떤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모든 걸 감지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바꿔 말해, 이쯤에서 일이 터지겠구나. 어떤 관계가 하나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요즘에 해주는 말이나 행동이 좀 이상해졌어. 이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 입지 않은 옷, 이런 것들에서 뭔가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고 나는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감지해. 뭐 이런 것들이 문 에너지예요. 바꿔 말해 이제 그렇게 되다가 뭐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게 됐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됐거나 해서 빵 터지게 되는 게 문의 역방향이에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 상황 자체가 문의 정방향에서 빵 터졌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였던 것 같아요. 바꿔 말해 이분 자체가 이별이 됐거나 그렇게 이전에 벌어졌던 정말 먼 과거에 벌어졌던 일인 걸로 보여지진 않는데, 그것도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게 매지션의 역방향이라면 다소 이 분에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이런 것이 멈춰진 게 꽤나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얼마 전에 받았을지언정 문 카드도 그렇고요, 이 매지션도 그렇고요, 이 두 개의 에너지가 다 뭐냐면 사기 비슷한 걸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그렇겠어? 에이, 그렇진 않겠지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말하는 카드가 이 두 카드의 조합이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일을 겪으신 건 맞아요. 그러고 나서 멈춰진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집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상해보건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분은요 그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보다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지금 이분의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지팡이 자체는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나아가고 좀 긍정적인 무엇인가로 간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계획도 없었고 무언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없었고 이 생각만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당했어. 그런데 그걸 내가 허용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게 냅둔 거잖아. 내가 이걸 놓지 못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어떤 분이 사귀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건 이분에게 배신으로 다가온 어떤 일이거든요. 그러면 배신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배신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배신을 한 걸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캐릭터는. 그러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달 앞에 앉아가지고 사랑은 뭘까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풀카드가 떴습니다. 바보 카드죠. 바보 타로의 바보는 바로 이 카드에서 나온 겁니다. 0번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바보 타로로 했어요. 풀카드 응예하고 태어난 겁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은 잊고 털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위로 폴춘이 들어와 있었죠. 요거 밑에 있었던 거예요. 멈춰져 있던 이 삶에서 이제 윌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지켜볼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지금 꺼낼 카드가 좀 중요한 걸 겁니다. 카드가 하나 휙 떨어졌는데 커피컵 카드가 나왔어요. 알아가보자, 스벅가자 카드예요. 미팅이나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될 뿐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느낌적으로는 17.3%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떠난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힐링 하트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나 봐요. 상처를 꼬매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왜 힐링 하트일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상처가 느껴진다라는 건가 봐요. 그런데 커피컵을 꺼냈다라는 말은 가능성은 두 개인데요. 두 분이 알아가보자라고 해서 만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의 친구, 뭐 친구의 지인, 뭐 이래서 삼겹살을 먹으러 간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상처가 눈빛에 보였다는 거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진짜로 스벅에서 미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뭔가 힐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는 아니나 다를까 등에 비수를 맞은 뭔가가 나왔어. 3개의 동전이 있고요. 3개의 동전. 그렇군요. 9개의 칼의 역방향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문카드의 역방향이 지금 언더라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똑같이 역방향이 있거든요. 뭐지 이게? 일단은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물고기 자리일 확률이 좀 높아요. 저는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혹은 개자리. 물고기 자리와 개자리 두 가지를 다 관할하는 게 이 달 카드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혹은 개자리이고 이분은 정갈일 확률이 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뭐 그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분이 진짜 스벅에서 만나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해 어떤 지인의 뭔가를 통해서든지 뭐든지 간에 두 분이 한번 알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은 어떤 연애를 했고 뭐 이런 걸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참 힘든 사랑했구나. 여러분도 쉽지 않은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참 대견하게도 그 모든 걸 잊고 털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커피컵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3개의 동전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사랑의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컵이 없죠. 전부 칼하고 동전하고 문카드도 심지어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두 분은 스벅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냥 헤어진다입니다. 하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두 분 사이에 위로 뿔추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뭔가가 될 텐데 이분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있는 거라면 솔직히 상처 있는 두 사람이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이 바느질로 서로의 마음을 꼬매줍시다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관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가보자를 한다는 거예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봅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보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분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너 역시도 만만치 않은 경험을 했는데 너와 함께 있으면 나도 이제 안 좋았던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얻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상처를 준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카드는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바람을 폈든 혹은 이분을 뭐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서 뭐 다른 사람을 만났든 뭘 했든지 간에 아무튼 이분에게 상처를 준 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갔던 그 관계에서 정말 아작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A라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좋다고 간 그분한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벅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 스벅에서 커피를 사는 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생일 기프티콘으로 친구한테 받은 거 쓰지 않고 당당하게 카드 결제로 커피 사겠다 이거죠. 이분은 여러분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했던 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를 알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세계의 동전이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이분에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로를 받고 싶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을 볼 때 상처에 힐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문 카드가 두 개가 다 역방향으로 나온 게. 이 분은 여러분들의 출연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놓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를 놓는다는 게 이분에게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출연은 이분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이 상황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커피컵을 한다는 거죠. 마음을 열진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대화만 하자 이거죠. 지난주에 봤던 영화 뭐 봤어? 그 정도까지만 하자는 거죠. 커피 마시고 나서 닭갈비나 먹으러 가자.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 폴춘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분한테. 뭔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저는 그 두 개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나와 있는 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멈춰져 있었고요. 이분은 여러분이 새롭게 나타난 분일 확률이 좀 높기는 한데 이분에게 상처 주고 떠난 분이라면 여러분하고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다시 움직이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상처 준 여러분이 힐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분이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그걸 보면 좀 더 알 수 있겠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새로운 인연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건지.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가는 겁니다. 연락한 거죠. 힘들어서. What do you need to release? 카드가 나옵니다. 너가 놓아줘야 될 것은 무엇이야? 라고 합니다. 놓아줘야 될 게 뭘까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꺼내는 르노만드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는 건데 얘는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건데 바꿔 말해 두 분 사이에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5월달에. 두 분의 5월달은 놓아주고 내가 다시 받아들이고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액션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자, 일단은 여름이부터 스타트합니다. 여름이가 뭔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화가 난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은 행운을 보고 있어요. 뚫어져라 클로버를 보고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여야 될 텐데요. 세잎은 별로예요. 자, 아하, 스타벅스를 보고 있답니다. 뚫어져라 스타벅스를 본대요. 대화 카드고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커피컵이에요. 바꿔 말해 수다 떤다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심각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만나자라는 거죠.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르노만드가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번 안, 2번 안, 이게 새롭게 만난 분이다, 아니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뭐가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걸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카드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겨울이가 있어요. 겨울이는 남자인데 여러분이 남자다, 혹은 상대편이 남자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건 그냥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운을 본대요. 다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어떤 행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행운, 뭔가를 보고 있대요. 혹은 이 만남이라는 장소, 대화, 여기서 어떤 행운을 뚫어져라 본다는 거죠. 결국 이 행운이라는 것은 이 만남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앞에는 뭘 놔줘야 돼? 라고 했잖아요. 바꿔 말해 이것 자체가 집착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놔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번호적 카드로는 구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였냐? 확실치 않은 구름에 쌓여져 있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어렵죠? 카드 자체의 해석이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연성을 따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겨울이가 뭔가 행운을 보고 있어요.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대화 안에서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 대화를 기대하거나 뭐든지 간에 그것은 행운인데 그걸 보고 있는 거래요. 자, 근데 그것은 확실치 않은 무엇인가래요. 구름에 쌓여져 있대요. 바꿔 말해 이 행운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근데 그것은 겨울이가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개떡 같은 리더가 다 있어. 네가 알아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상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관계 회복 같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분하고 연락하고 뭐 좀 잘 지내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새롭게 나타난 분이라면 이분이 바라는 것은 뭔가 진행이 될 때 그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 그걸 하는 것 같냐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파트너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라는 거죠. 바꿔 말해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나오는 말인 거잖아요. 이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진짜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연인이란 것에 대한 생각을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카드가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그것 자체도 이분이 놔줘야 되는 거래요. 왜 그걸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왜 꼭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파트너야라는 생각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되냐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서로가 알아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싸워야 될 부분은 싸우고 얻어내야 될 부분은 얻어내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야 돼? 그리고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관계를 하지 않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라면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맞죠. 어차피 잘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과 잘 안 된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답은 너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찾을 순 없을 거다라는 의미예요. 구름은. 너가 딱 원하는 그 답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꿔 말해 5월 달에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진 않고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다시 사랑을 하려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로 꼴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뭔가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라클들을 올려볼게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퍼펙트 타이밍이 나옵니다. 뭔가 완벽한 타이밍이래요. 지금 해야 될 때다 라는 거죠. 헬프 키퍼 카드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도움 받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주변에서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라는 의미예요. 이 라마를 고르신 분들도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Reconsider your commitments 카드가 나오는데요. 너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려해라. 제가 이 말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드릴게요. 이게 좀 애매하게 적혀져 있는 문장이라서 어떤 관계를 할 때 너무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걸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죠? 아낌없이 줘야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림에 어떤 여성분이 노 하고 이렇게 다 버리고 있죠. 예스 하나를 딱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나는 냉장고에서 김치는 두 번째 칸에 있었으면 좋겠어. 난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큼은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상대편이란 사람이 김치는 무조건 맨 밑에 칸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김치를 두 번째 칸에 올리지 않는다면 난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을까봐,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김치를 두 번째 칸에 넣는 게 나에게 중요한 건데 내가 그것을 해줌으로써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줬잖아. 그럼 너도 뭔가를 해줘야 돼 라는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자, 지금 이 카드는 솔직히 꺼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gret lying to you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한 게 후회돼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난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걸 후회해 라는 말이 이건 그냥 이렇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새롭게 나타난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나오려고 했어요. 열어보겠습니다. 9번 카드가 나와요. 9번이 나와요. 왜 9번이 나올까요? 9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5월 9일, 19일, 29일 이런 게 좀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앞으로 9일 뒤 혹은 9주 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카드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Something comes to an end. 뭔가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해요. 솔직히 뭐가 끝이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리딩 안에 끝과 시작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요. 시작한다는 카드가 또 하나 더 나왔죠. 솔직히 이 위로 볼춘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뭔가가 멈춰져 있었는데 이 멈춰져 있는 게 끝나고 돌아간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한번 사귀었던 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했던 거짓말은 뭐 난 너가 너무 싫어졌어 라든지 너가 너무 힘들어 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말을 후회한다라는 거겠죠. 거짓말이었고 그게.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의 생각 에너지 있죠.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이 끝남과 동시에 약 9주 정도가 지나서 그때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초식동물 특집 5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